저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딱 난 뭐가 될 거야 이런 꿈이 없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피아노도 좋았고 노래도 좋았고 골볼도 좋았지만 정말 내가 이것들 중에서 정말 내 꿈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학 진학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계속 골볼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맹학교 선배님 중에서 이제 제가 맹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열리는 가요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요제에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예상치 않게도 대상을 타게 돼서 그 해에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선배님께서 제 재능이 좀 아깝다고 하시면서 내가 장애인 예술 쪽에 계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께 너를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소개로 이렇게 뵈셨던 분이 한국장애인 국제예술단의 대표이신 배은주 대표님이었어요. 그래서 배은주 대표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죠 이러고 가봤는데 그 대표님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예나야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제작하고 계셨던 뮤지컬 안내견 탄실이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예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사전에 얘기를 들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러 갔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너는 내가 제작하고 있는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내가 너를 캐스팅을 하겠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노래도 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오디션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선뜻 저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많이 당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은주 대표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예술가로서 뮤지컬 배우로서 이렇게 캐스팅이 되고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며칠 후에 이제 뮤지컬 연습이 시작됐어요. 뮤지컬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태어나서부터 나는 뮤지컬 배우가 될 거야 이런 꿈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고 솔직히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뮤지컬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뮤지컬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첫 연습날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배우들 앞에서 제 이름 석자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쑥스럽고. 그래서 얼굴이 너무 새빨개져서 너무 긴장을 해서 전 제 이름도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 이제 대본 리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배우가 대본을 외우고 읽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당연한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사전 두께만한 대본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는데 그 큰 글씨를 보는 것도 저한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쉽게 외우는데 저는 한 문장 읽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든 이 대본을 보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 대본을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날부터 대본을 하루에 7시간씩 봤어요. 대본을. 근데 남들은 7시간이면 몇 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데만 4-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보이는 걸 또 억지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눈도 너무 많이 아팠고 또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뮤지컬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자신감을 가지고 저한테 주문을 걸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본을 외웠어요.
근데 대본을 다 외우고 리딩이 끝났는데 대본을 외운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무대 동선 그리고 안무까지 정말 뮤지컬은 정말 대본만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었고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제가 2달 동안 연습을 정말 힘들게 했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을 해가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2013년도 12월 달에 이제 첫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이제 안내견 탄실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제가 맡은 배역은 주인공 예나 역이었는데요. 이 예나 역을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극 중에 나오는 예나도 저랑 같은 녹내장을 갖고 있던 소녀였어요. 이 예나가 이제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되면서 좌절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탄실이라는 안내견을 만나서 그 안내견과 함께 꿈과 희망을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리딩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장애인이니까, 나는 장애인이니까 저 사람 비장애인 배우들보다 많이 떨어질 거야. 실력을 비교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한편으론 이 예나라는 역할은 나 아니면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예나가 처해있던 상황과 제가 처해있던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이 곡 중에 나오는 예나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첫 데뷔 무대가 올라갔어요. 제 인생의 처음 뮤지컬이 그날 올라갔는데 연습할 때와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무대에서 해보니까. 근데 뮤지컬 조명은 굉장히 밝아요. 근데 굉장히 밝은 조명이 갑자기 이제 무대 이제 전환을 통해서 암전이 되는데 암전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갑자기 안 보여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혼자 더듬고 가다가 무대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그래서 저는 또 일어나서 또 빨리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가다가 또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고 작은 실수들로 이제 제 첫 뮤지컬 데뷔 무대가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제가 뮤지컬을 첫 데뷔 무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그렇게 큰 무대를 마치고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또 뮤지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뮤지컬 배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이제 KTV에서 이제 방송 보도를 나간 사진인데요. 이때도 이제 상설 공연이 있었어요. 안내견 탄실이를 다시 이제 봄방학과 여름방학 때 상설 공연을 하는데 이때 정말 큰 사건이 터졌었어요. 이제 공연을 하다가 제가 이제 무대 뒤에서 이제 소품을 하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공연 중에.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같이 하시는 배우분이 오시더니 희진아 당황하지 마. 넌 프로야. 넌 프로잖아.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저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나는 프로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시각장애인 뮤지컬 배우야. 근데 극 중에 나오는 소녀와 내 상황은 똑같아서 나는 이 극을 하게 됐어. 나는 한 번도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꾼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한마디로 나도 배우다. 나도 프로다. 나도 관객들 앞에서 정말 시각장애인이 아닌 한 배우로서 그 관객들을 마주하면서 그런 프로 정신을 가져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차례 더 공연이 있었고 이제
어느 날 무대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이제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암전이 됐는데 이제 제가 무대 동선을 제가 실수로 조금 벗어나서 떨어져서 이제 팔이 이제 인대가 좀 다쳐서 기부스까지 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뮤지컬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남들과는 좀 더 다르지만 제가 좀 많이 다른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뮤지컬 배우로 또 저는 또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객들 앞에서 장애인이 아니고 예술인으로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까지 뮤지컬 배우와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제가 출연했던 작품 안내견 탄실이 스판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거 영상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감성 자극 명품 뮤지컬 안내견 탄실이 앵콜 공연. 베스트셀러 원작 소설 안내견 탄실이가 명품 뮤지컬로 제작되어 가족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초연 공연 전성 매진, 폭소만발 신나는 노래와 춤. 진정한 우정과 따뜻한 사랑이 있는 뮤지컬 안내견 탄실이가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물들여 드릴 것입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탄실이와 예나를 통해 진정한 꿈을 찾아드리는 가족 뮤지컬 안내견 탄실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영상 보셨는데요. 저희 안내견 탄실이는 고정옥 작가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이제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에 보실 영상은 제가 이제 뮤지컬 처음 데뷔 무대에서 이제 극 중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나를 둘러싼 외로움 이젠 그 무엇도 필요 없어 내가 본 세상 내가 본 모든 것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지 멋진 화가가 되고 싶었지 하지만 이젠 혼자일 뿐인 걸 나를 봐줘 네 옆에 내가 있잖아 그 누구도 네 손을 잡아주지 않았지만
너의 좋은 친구가 돼줄게. 너를 든든히 지킬게. 이젠 네 옆에서 함께 할게. 네가 아플 때, 네가 힘들 때,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친구가 돼줄게. 앞이 안 보여 길을 헤맬 때 너의 곁에서 눈이 되어 줄게. 네, 방금 보신 영상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예나가 이제 갑자기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실명을 하면서 많이 좌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탄실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너의 눈이 되어줄게. 이러면서 둘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제일 좋아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피아노와 노래, 뮤지컬, 그리고 골볼로 이렇게 많이 치유가 됐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내근 탄실이는 저한테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꿈이 있다면 그 꿈에 정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과 아니면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도 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도전해 보지도 않고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난 저래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다른 비장애인들보다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근데 그 길이 좀 험할 수도 있고 좀 멀리 돌아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꿈에 도착할 거라고 믿으시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그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도 이제 더 이상 취미가 아닌 정말 직업으로 이제 문화예술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이 사실 직업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현재도 계속 제 꿈은 진행형이에요. 정말 더 큰 무대에서 노래를 해보고 싶다는 꿈도 있고 더 좋은 작품을 만나서 더 많은 관객들 앞에서 뮤지컬을 해보고 싶은 그런 꿈도 있고 또 골볼로도 정말 이 나라를 대표해서 정말 정상에 서고 싶은 그런 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면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 꿈을 향해 정말 힘차게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